이 두 기업이 합병을 다시 한번 재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3사 모두 다 고객사로 맞이를 하게 되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공정, 그리고 NS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모두 다 수주를 해서 턴키 방식으로 제조된 장비를 넘길 수 있는 수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병했을 때는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다라는 점이 합병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TNW 야간 특송 시청자 여러분, 허반석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전으로 돌아가 본다면 덱스놀 미팅부터 CPI, PPI,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지금까지 하락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편으로는 지표가 좋아도 긴축을 강화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예전에는 지표가 좋지 않으면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우려로 시장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9월 초 직전 저점을 좀 깨는 흐름들이, 그래서 마지노선을 일부 이탈하는 흐름들이 시장에 좀 펼쳐지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영향도 좀 감안을 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통화 수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장중,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에서는 통화 수합을 논의하겠다,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한 매체에 의해서 이번 주 체결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한국은행에서는 곧 이어서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서 환율이 1390원대에서는 조금 안정 횡보를 보이는가 싶더니 1395원까지 다시 튀어 올라가는 계기가 이를 통해서 좀 작용을 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긴급 성명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전해지면서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도 시장을 벼랑 끝으로 계속 몰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직전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미국 시장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마지노선을 살짝 이탈은 했지만 최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보였던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켜주었던 저점은 지켜가고 있는 흐름들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FOMC 회의 이후의 시장 흐름들을 보았을 때에는 4.5 최종금리, 그리고 일각에서는 발언을 통해서 5%까지의 최종금리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이상으로 CME 패드와치에서 강하게 인상 확률이 틀려지지 않는 한 FOMC에서 이번 75bp를 하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이벤트 해소 안도랠리의 방향성을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100bp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이래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어리둥절, 조금 시장에 딜레이가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10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11월, 12월 FOMC 회의가 있는데 그곳에서 4.5까지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던 수준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시장에 조금 스며든다면 다시 시차를 두고 안도랠리와 안정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앞으로의 금리 전망과 시장 전망, 그리고 연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이전 영상들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복 소비로 인한 고가 내구재 소비, 그리고 유통 채널로의 이동,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쪽은 면세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러면 백화점 입장에서는 의류 소비에 피해가 오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차트의 추세선을 보면서 이 라인은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차트를 그대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보신다면 추세선상 가장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제가 늘 추세선상, 차트상 가격적 저위험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이 이제 하나 정도 더 생긴 거죠. 그러면 앞으로 2주, 3주, 4주를 거치면서 봉이 3개, 4개, 5개 이어질 때까지는 1차 목표가 구간까지는 보유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수급적으로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기관,
특히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연기금이 매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매수 강도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은 이 수급을 보면서 지속 보유해 나가는 것 하나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2차전지 장비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장비 중에서도 활성화 공정이라고 한다면 다 이제 조금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과 음극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시작하게끔 이제 충전을 해주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정에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삼성 SDI와 SK온 쪽으로의 매출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로서 이름을 말씀드리면 바로 맞추실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 급속 충전기, 홈 충전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지난 5월 말쯤 또 다른 2차전지 장비 제조사와 합병을 시도했었으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좀 과도하게 나오면서 한도를 초과하면서 합병이 한 차례 철회되었던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한번 동일하게 합병을 추진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 합병하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향 2차전지 장비 제조사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했을 때에 배터리 셀 업체 3사 모두 다 이 기업의 고객사가 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안내를 드린다면 2차전지 장비 제조사 중에서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원익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원익 P&E입니다. 원래 사명은 P&E 솔루션이었죠. P&E 솔루션이 원익그룹에 인수되면서 원익 P&E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LG에너지솔루션 향 2차전지 장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회사는 NS입니다. 동일하게 원익그룹이 인수한 회사죠. 원익 P&E가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두 기업이 합병을 다시 한번 재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3사 모두 다 고객사로 맞이를 하게 되고 원익 P&E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공정, 그리고 NS 같은 경우에는 조립 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립 공정과 활성화 공정 모두 다 수주를 해서 턴키 방식으로 제조된 장비를 넘길 수 있는 수주가 가능하다. 그래서 두 기업이 합병했을 때는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다라는 점이 합병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합병을 추진했을 때는 당시 주가와 그리고 매수 청구 가격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의 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나는 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다시 되돌려 받겠다라고 하는 주주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도 초과로 인해서 합병이 철회됐는데 근본 같은 경우에 원익 P&E 중심으로 봤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이 지금 주가보다 한 5% 정도 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만큼 10% 이상의 갭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의 한도 또한 지난번보다 4배가량 높여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보다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가격적 모멘텀 체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본 다음에 최근의 저점과 그리고 이전에 가장 낮았을 때의 저점을 이렇게 주봉상 연결을 하니까 이 라인 밑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구간 정도여야지 하락을 하지 이 라인은 1차적으로는 지지를 해 나가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라인을 열고서 한 번 더 위로 올려보면 이런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조금 나오는 흐름들이 있었구나 라는 점이 한 차례 보입니다. 동일하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요. 평행한 선을 하나 긋고 그 선을 중기 되돌림 자리 그 이상으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되돌림이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리가 적어도 한 3만 원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11월 4일부터 11월 28일 거래 정지 기간에 들어간다라는 점 하나 감안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NS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익홀딩스가 합병된 이후 사명이 변경된 원익 P&E를 지배하는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오히려 현재보다 낮아진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 분명히 그 이면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그 이유가 승계 구도를 조금 더 잘 이루어내기 위해, 만들어가기 위해 이 합병과 모습들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추정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 합병된 회사 사명이 원익 P&E로 되는데, 그 원익 P&E 합병 이후의 주가 추세는 조금 더 상승의 무게를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최소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19,500원과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연말까지의 1차 목표가를 한 25,000원 1차로 보고요. 그 이후에 합병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었을 때는 3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점들이 추세선을 통해서도 이렇게 25,000원, 3만 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 하나하나 달성할 때마다 A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이 최저 라인입니다. 그런데 200주 이평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하려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상징적으로 손절가는 18,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 P&E 살펴보았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도 안도랠리가 나올지, 잠시 주춤할지, 시장의 전저점은 보다 좀 강하게 지지가 될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하락에는 그렇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